저는 평생 동양고전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 91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던 시기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50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막상 50이 되고 보니 은퇴는 얼마 안 남았고 제대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후배에게 존경받는 좋은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관계는 어렵고 소통은 서툴기만 했습니다. 고민과 불안이 저를 뒤흔들 때마다 노노와 손자병법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노노와 손자병법은 25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준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노노와 손자병법은 전혀 다른 주제의 책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을 모두 읽어야지만 진짜 어른이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50에 찾아오는 불안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50부터 노노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 50 넘어 친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충심으로 일러주고 잘 인도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지 않아야 한다. 노너 안연편. 인생의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를 보면 아끼는 마음에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지나치면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해 오랜 친구와의 인연을 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늘 공자가 말한 친구 대하는 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잘못하면 충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되 친구가 듣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각기 다른 만큼 서로의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즉 분리. 두 관계가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음.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거리 조절입니다.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자세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꼭 오래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친구라면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사귀면 해로운 친구 셋을 손자사무라고 합니다. 손자사무는 남에게 아첨하길 좋아하는 사람,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싶다면 50부터는 부즉분리와 손자사무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 50부터는 냉정함을 유지하라.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화난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 화공편.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는 게 억울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보면 그것은 옳은 전략이 아닙니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무덤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입니다. 유비에게는 35년간 동고동락한 관우라는 의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의 손권이 관우를 공격했고 관우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비는 관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손권을 치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모두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력으로는 오나라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비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유비처럼 이를 그르치지 않으려면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 대가품하고 싶어도 분노를 누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게 되면 서로 외면하고 말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분노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당장 지적하고 싶더라도 10분간 화를 참으며 기분 나쁜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합니다. 50부터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품격 있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3. 가난하다고 남을 원망하지 말라.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우나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논어 헌문편. 50쯤 되면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 내 처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난 때문에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논어를 읽었습니다. 공자는 출신도 자라온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낮고 생활이 어려워서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자신을 갈고 닦는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그러한 고생 끝에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말을 읽은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더 큰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고생할지언정 원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경험에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읽어보세요. 두 고전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공자의 50가지 지혜와 손자의 50가지 전략.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